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한데 때로는 안타까운 일로 슬픔과 함께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저는 인생 최대의 사건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충격의 도가니로 빠져보실 분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의대를 나와 인턴과 레지던트를 겪고 30대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가장 뜻깊고 위대하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됐죠. 한 대학병원에서 줄곧 일해왔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외과 전문의와 사귀었습니다. 학부 때 자주 마주치던 선배였는데 전문의가 되면서 친해지게 됐고 인연이 되어 사랑하는 사이가 됐죠. 그이와 저는 3년의 연애를 하고 30대 중반이 됐을 때 결혼식을 올렸어요. 운명적인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이와 저는 출퇴근도 같이 했고 점심시간에도 병원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냈기 때문에 언제든 틈만 나면 카톡을 주고받고 응원했고 휴게실에서 커피도 한 잔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세를 좀 미루기로 했어요. 아직은 한창 일할 때라 여겨져서 개인 병원을 열 형편이 되면 그때 아이를 가지기로 했죠. 2년 뒤 남편이 먼저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원장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저는 조금 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싶어 1년 정도 계획을 미뤘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허튼 짓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실수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남편의 병원을 들렸는데 간호사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물었더니 다들 시선을 피하고 딴청을 했답니다. 여자의 촉이 발동한 저는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아 뒤를 캐보기로 했어요. 제가 비번인 날 남편 병원 앞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복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병원을 나선 남편이 인도를 빠르게 걷더라고요. 그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차에서 내려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를 걸어간 남편은 곧 모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다른 사정이 있겠지 하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따라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들리지 않고 바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길래 저 역시 거리를 두고 뒤따랐고 잠시 후 그이가 모텔방 현관을 노크하자 누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자기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안 오는 줄 알고 화날 뻔했잖아. 그 진료가 늦게 끝났어. 오전 마지막 환자가 귀찮게 질문을 많이 해서 말이야. 자기야, 얼른 들어가자. 30분 안에 해결하고 가봐야 해. 누가 들으면 자기가 더 오래 하는 줄 알겠네. 금방 끝날 거면서. 어쨌든 알았어. 같이 씻자. 그리곤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따라와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꼴이 됐습니다.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뜻이고 남편과 이혼해야 할 때인 걸 제대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모텔 방문에 노크했습니다. 그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예요? 저는 한쪽 코를 막고 말했어요. 네, 손님. 죄송한데 이 방 샤워기가 고장났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잠시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샤워기만 얼른 교체해 드릴게요. 거참 바빠 죽겠는데. 알았어요, 들어와요. 그이가 문을 열자 저는 바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뒤로 자빠지며 샤워 가운이 벗겨졌어요. 알몸인 상태로 묻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이씨구, 벌써 벗었네. 좋아, 사진 찍기 딱 좋다. 저는 핸드폰으로 남편과 그 뒤에 있는 상간녀를 촬영했습니다.
두 년놈은 뭐하는 짓이냐며 달려들었어요. 남편의 그곳을 무릎으로 차버리자 고꾸라지며 하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상간녀가 덤벼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결국 저는 원하는 영상을 다 찍게 됐고 두 년놈을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할까 하다가 말을 섞어봐야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어 그냥 모텔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일하는 대학 친구를 찾아갔어요. 제가 남편과 상간녀의 더러운 영상을 보여주며 이혼 소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영상을 보더니 증거가 명확하니 당연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깨끗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병원 근처 미혼인 동성 친구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잘못을 빌긴커녕 이혼 소송에 대해서만 말하더군요. 당신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위자료를 이렇게 많이 청구하면 어떡하냐? 내가 무슨 재벌이야? 그게 많다고 생각해? 내 두 눈으로 더러운 걸 보고 어땠을 것 같아? 3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사랑한 결과가 바람인데 그 정도는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어? 야, 지금이 조선시대냐? 불륜은 죄가 아니라는 거 몰라? 난 그냥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진 것밖에 없어. 끝까지 잘못을 모르네. 세상에 말 최악의 인간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야. 애처가인 척 행세하면서 점심시간에 몰래 바람 피우는 게 사람이냐? 됐고, 이혼 재판 때까지 연락하지 마. 참나 기가 막혀서. 나도 가만히 있진 못해. 이렇게 큰 위자료를 요구하면 맞소송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거든? 네가 잘못한 영상이 있는데 과연 네 뜻대로 될까? 할 말 다 했으니까 끝낸다, 이 더러운 자식아. 그이는 위자료를 깎겠다는 의지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갖다 붙여서 맞소송을 하더군요. 재판 때 변호사 친구만 믿고 나갔는데 그이가 로펌 변호사 셋을 데리고 오더군요. 제가 남편의 카드를 쓴 내역서부터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해준 돈을 모두 기록해서 제출했더라고요. 정말 치사한 인간이었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긴 하지만 제가 가져다 쓴 돈도 꽤 많고 결혼 생활 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위자료의 절반만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판결이었죠. 제 친구는 다시 고소해서 붙어보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도 상간녀에게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돈 역시 남편이 해줬겠죠. 여하튼 그 더러운 인간과 계속 얽혀있기 싫고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여기서 끝내고 저주나 퍼붓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저는 똥을 피하려고 진흙탕 싸움은 피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위자료를 받고 전 남편과 살던 집의 가전과 가구를 모두 중고로 팔겠다고 연락했어요. 그이는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샀던 혼순이 그냥 버리고 오면 억울하고 아까우니 사람을 불러 돈을 받고 팔기로 했답니다. 전 남편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소파에 상간녀가 앉아있더군요. 다 끝난 일이긴 하지만 제 가구에 앉아있는 게 역겨웠습니다. 야, 상간녀, 거기서 일어나. 내 가구에서 일어나라고! 더러운 년이 감히 내 소파에 앉아있어? 하, 짜증나게 뭐야. 이젠 여기 네 집 아니잖아. 꺼져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네 년이야. 오늘 가구 다 팔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나가 있어라.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웃기고 있네. 내가 아직도 상간녀인 줄 알아? 그리고 불륜이 무슨 죄라도 되니? 야, 너 거울이나 보고 살아라.
그런 얼굴과 몸매로 어떻게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울 거라 생각한 거냐? 꿀꿀거리면 딱 돼지 새끼로 보이겠네. 네가 네 무덤을 파는구나. 좋아, 소원대로 니년의 얼굴과 몸매를 갈아 마셔줄게. 저는 이판사판으로 상간녀를 개박살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힘으로 덤벼왔지만 야무진 제 손에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을 얻어터지니 바로 수그리고 방어하더군요. 그때부터 자비 없는 난타전을 시행했고 상간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만하라고 빌었습니다. 그만 좀 해! 이러다 내 실리콘 코가 주저앉겠다고! 코에만 실리콘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너 그 가슴 가짜지? 이리 대봐, 밟아줄 테니까. 안 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수술을 3번 해서 모양 잡은 거라고! 수천만 원 투자한 가슴이란 말이야! 자랑이다 이년아. 그렇게 얼굴 몸 뜯어 고칠 시간에 인성이나 좀 뜯어 고치지 그랬니? 아니다. 너 같은 산티나는 년이 말한다고 들어먹겠냐? 그래, 평생 그렇게 몸이나 뜯어 고쳐가면서 남자 옆에서 기생이나 하고 살아라. 다 쳐맞았으면 그만 나가! 가구 다 빼로 사람들 올 거니까. 너 나한테 안지 꼭 돌려줄 거야.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얼마든지 덤벼봐. 언제든 환영해 줄 테니까. 내가 버린 놈이랑 평생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상간녀는 마스카라가 번져 팬더 눈이 되어 나갔고 곧 가구와 가전을 처리할 사람들이 와서 모두 중고로 사갔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고 저는 병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바로 집을 사는 건 너무 급한 것 같아 어디서 살지 생각을 해보며 천천히 결정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응급실 근무를 늘려서 좀 바쁘게 살기로 했어요. 돈도 더 빨리 모아 개인 병원을 차릴 계획이어서 일주일에 3번씩은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했답니다. 저출산 국가임에도 병원 응급실에는 임산부들이 매일 응급 환자로 들어왔어요. 양수가 터져서 오기도 하고 배가 심하게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았죠. 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도 와서 아기를 낳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만 더 바쁘게 지내면 개인 병원을 차릴 형편이 될 것 같아 힘을 내서 버텨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시간에 피곤해서 숙직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운 지 10분 만에 만삭의 임산부가 들어왔다며 콜이 들어왔죠. 간호사가 많이 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바로 응급실로 뛰어나갔어요. 상황은 볼 필요도 없이 출산을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청결한 수술복을 입고 두건과 마스크를 쓰고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분만 시도해 볼게요. 호흡 일정하게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찢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안 아프게 좀 낫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가 좀 크네요.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산모를 위해서라도 제왕절개로 나으면 어떨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배에 흉터 생기는 거 절대 용납 못해요. 내가 어떻게 관리한 몸인데 무조건 자연분만할 겁니다. 네, 알겠어요. 대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힘 좀 내세요. 자, 다시 심호흡하고 힘! 임산부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임산부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제 전남편과 바람났던 상간녀였습니다. 하늘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임신 기간을 따져보니 제 전남편과 바로 동거를 해서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간녀의 아이이자 전남편의 아이를 받아야 될 상황에 실수하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전 의사라는 걸 잊지 않고 환자를 환자로만 보기로 하고 계속 유도 분만을 시도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상간녀가 실신하는 바람에 분만은 잠시 멈췄고 저도 잠시 쉬러 분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상간녀의 상황을 묻더군요. 저기 선생님, 제 아내 어떻습니까? 애기는요? 네? 보호자세요? 그럴 리가...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제가 분만실에 있는 김수정의 보호자 맞습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진짜 남편이세요? 제 전 남편이 아닌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상간녀의 남편이라고 하길래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상간녀가 잠시 기절한 상태라고 알려줬어요. 아이가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안으로 아기는 나오는 겁니까? 대충 언제쯤 나오는지 말미라도 알려주세요. 그게 애기 엄마한테 달렸어요. 자연분만을 고집하시니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야죠. 아, 그렇군요. 아내가 배에 흉터 생기는 게 싫다고 해서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산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근데 시간은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기다리세요. 그러자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식은땀을 닦으며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보호자에게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호자님이 진짜 김수정 씨 남편이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아까부터 왜 자꾸 보호자가 맞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좋은 일 하나 하고 상간녀를 벌 주고 싶어서 보호자를 휴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보호자분,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휴게실에 들어가 유리문을 닫고 보호자에게 속삭이듯 말을 전했어요. 저기 보호자님, 놀라지 마세요. 당신 아내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뭔 소리예요? 내 아이가 아닐 수 있다니.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는데 바로 보호자님의 아내가 상간녀였습니다. 작년에 이혼하고 제 남편과 살림 차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시기에 임신한 거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남의 마누라한테 더러운 상간녀라뇨? 그리고 임신 시기가 딴 놈이랑 살림 차렸을 때 했다고요? 이봐요, 지금 소설 쓰는 겁니까? 보호자님, 화내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당연히 지금 제 말 안 믿으시겠죠? 그럼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작년에 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광경을 그대로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상간녀 얼굴과 몸을 보세요. 저는 이혼 때 썼던 동영상을 보여주며 보호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제 예상과 빗나갔습니다. 의사 선생,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남의 마누라가 발가벗고 있는 동영상을 왜 가지고 있는 거요? 나랑 만나기 전에 남자를 만난 모양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네? 보호자님, 이걸 보시고도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전남편이랑 동거하던 여자라고요. 임신한 시기를 따져봤을 때 보호자님이 친부가 아닐 것 같아 알려주는 거라고요. 제 전남편이 친부일 확률이 높다고요. 절 못 믿겠으면 출산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완전 웃기는 년이네. 이봐 의사 선생, 내 아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과거에 실수를 한 모양인데 날 만났을 때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지냈어. 당신의 억측 때문에 남의 가정이 깨지면 어쩌려고 이런 잡소리를 해? 당장 그 동영상 지워! 상간녀와 보호자는 끼리끼리 만난 것인지 콩깍지가 씌워졌는진 모르겠지만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동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만실로 가려는데 보호자가 막아서며 의사를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당신 말고 다른 의사 불러.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 당신 따위가 내 아들을 받는 건 원치 않으니까. 이걸 보고도 아내 편을 드는군요. 출산 직전이라 감정이 들떠있는 건 알겠는데요. 제 말 새겨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긴 응급실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는 저 하나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지 저한테 맡기든지 하세요. 제가 아무리 아내분을 미워해도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건 제 사명감이니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어떻게 다른 병원으로 옮깁니까? 됐으니까 당신이 똑바로 해줘요. 그러자 보호자가 길을 비켜주더니 분만실 앞에서 자기도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믿업지 않아서 따라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는 정신을 차렸는데 아직 기운이 없어 분만 시도는 어려워 보였어요. 이윽고 보호자가 상간녀의 옆에 가서 손을 잡더군요. 여보, 나야. 내가 들어왔어. 당신 애기 낳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며. 무섭다며. 친구들이 아내 출산 장면 보면 여자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무서웠지. 당신을 평생 여자로 보고 싶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어. 여보, 저 의사 얼굴 봐봐. 당신을 안다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더라? 의사? 마스크랑 두건을 써서 얼굴을 몰라보겠어. 누군데 그래? 무슨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게 당신이 다른 남자랑 모텔방에 있는 영상이었어. 당신이 바람나서 저 의사가 이혼했다던데. 작년 일이라고 하더라? 뭐야? 저 여자가 당신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어? 야, 너였냐, 의사녀나? 내가 아무리 미워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의사가 환자 비밀을 폭로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흥분하지 마. 당신은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그리고 난 당신의 과거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야. 정말? 여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사실은 저 여자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었어. 정말이야. 당신 나 믿지? 당신 말은 다 믿어. 날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난 건 하나도 상관없어.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저 의사가 무슨 짓 할까봐 걱정돼서 들어온 거야. 지금 당장 병원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여보, 다시 힘내서 아들 낳아보자. 상간녀는 누운 채로 저를 쏘아보더니 말하더군요. 너랑 나랑은 도대체 무슨 악연이길래 여기서까지 만나게 된 거지? 야, 네가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미친 짓 한 건 알지? 저는 마스크를 낀 채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니? 난 진실을 밝히려고 말해준 것뿐이야. 동영상은 네 남편이 믿지 않으니 하늘 수 없이 보여줬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출산이 임박한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나쁜 년아? 애기 낳을 엄마가 욕하면 쓰나? 내가 다 말해줬는데도 네 남편이 널 받아준다잖아. 애기가 누구의 자식인지 상관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 내려두라고. 하여튼 남자 복은 많은 것 같네. 내가 예쁘고 잘났으니까 남자가 따르는 거지. 그리고 난 지금 남편이 마지막 사랑이야. 이전의 남자들은 모두 기억에서 지워버렸다고. 그래, 알았다, 알겠어. 그런 잡소리는 그만하고 출산에나 신경 쓰자. 원수지간에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난 의사로서 할 일은 할 거야. 너도 산모로서 힘을 내라. 상간녀는 제 경고에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입모양을 보이더라고요. 저나 상간녀가 분만실에 같이 있는 게 불편했지만 하는 수 없이 같이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내려두고 상간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자, 다시 힘내봅시다. 심호흡하시고 똥 싸듯이 힘을 팍 주세요. 아들아, 제발 좀 나와라. 엄마 고생 그만 시키고 나오란 말이야. 상간녀가